안녕하세요. 마음공감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마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자녀 이야기, 손주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처음엔 반갑게 들어주지요. 그래, 잘 됐네. 맞장구도 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어지는 자랑에 어느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 이야기를 꺼낼 틈도 없습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와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은 나오지만 이상하게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큰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날 나눈 대화가 자꾸 생각나면서 거리가 생긴 겁니다. 말다툼 한마디보다 무심코 던진 자랑 한마디가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때 좋은 마음으로 합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고 내 삶의 의미를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저 사람은 내 이야기엔 관심이 없구나.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나는 자랑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전하려던 기쁨은 사라지고 남는 건 미묘한 서운함 뿐입니다. 지나친 자랑은 관계 단절의 버튼입니다. 격한 말이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자랑 속에서 상대는 천천히 멀어집니다. 우리는 자랑했을 뿐인데 상대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기쁨을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비교당했다고 느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남긴 건 아닐까요? 내 자랑이 상대에게는 어떤 무게로 다가갔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음공감 라디오의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돈자랑 동창 모임 자리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매출이 장난 아니야.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게 1,000만 원 조금 넘기네. 다들 웃으며 맞장구 칩니다. 와, 대단하네. 잘 됐다, 잘 됐어.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퇴직하고 나서 연금으로 겨우 사는데 저 친구는 아직도 그렇게 버는구나.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말은 안 해도 그 순간 마음에 금이 갑니다. 부러운 게 아니라 비교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나를 무시하려고 한 말은 아닐 겁니다. 그저 자기 삶이 잘 풀려서 기쁜 마음의 한 이야기였겠지요. 하지만 듣는 사람의 형편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사업이 어렵고 누군가는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런 자리에서 돈 이야기는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 상대에게 상처가 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친구가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며 한마디 던집니다. 이제 국산은 못하겠더라. 한번 수입차 타니까 감이 다르더라고. 곁에 있던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 차는 뭐가 되는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 사람은 자기 차를 자랑한 게 아니라 그저 느낀 점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나는 다른 수준이야. 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그 순간 대화는 과시가 되고 친구는 비교 상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을 벌고 성공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내가 잘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내가 잘 되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옛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밝히고 소인은 이익을 밝힌다. 군자는 옳은 길을 말하고
소위는 자기가 얻은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합니다. 돈을 벌었다면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좋은 것을 얻었다면 그것이 준 의미를 나눕니다. 또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득 차면 넘치고 교만하면 손해를 본다. 잘 될 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관계에 금이 갑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요즘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야.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렇게 안정되니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똑같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만 전달되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정이 있고 겸손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저 친구 잘 됐네 라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응원이 됩니다. 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차로 바꿨는데 적응하느라 좀 헤맸어. 그래도 이제 익숙해지니까 괜찮네. 이렇게 말하면 자랑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상대도 부담 없이 나도 차 바꾸고 싶은데 고민 중이야. 라고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가 유지됩니다. 돈과 성공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품격을 결정합니다. 숫자로 말하는 순간 그것은 자랑이 됩니다. 과정으로 말하는 순간 그것은 나눔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나누고 싶은 건 결과가 아니라 삶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관계는 비교에서 멀어지고 나눔에서 가까워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말하기보다 내가 배운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은 귀 기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성공은 자랑이 아니라 울림이 됩니다. 자식과 가족 자랑, 친구들과 모여 차를 마십니다.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애는 걱정할 게 없어. 이번에 대기업에 붙었거든. 연봉도 꽤 높아. 다들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잘 됐네, 정말. 부럽다. 웃으며 덕담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애는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말은 안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러운 것도 있고 비교되는 것도 있고 뭔가 뒤처진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자랑한 사람은 그저 좋은 소식을 나눈 것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내 자식은 왜 안 될까? 라는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또 다른 친구는 손주 이야기를 하다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손주가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벌써 문장을 만들더라고. 어찌나 머리가 똑똑한지. 듣는 사람은 웃으며 맞장구 칩니다. 그래, 대단하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손주는 동네 어린이집 다니는데 그 사람은 손주가 귀엽고 자랑스러워서 한 말일 겁니다. 아기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손주가 없고 누군가는 손주를 자주 보지 못하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자식과 손주 자랑은 아무리 좋은 마음이었어도 상대에게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잘 되면 기쁩니다. 그 마음은 당연하고 소중합니다. 문제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내 자식이 더 낫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식 자랑을 할 때 우리는 내 자식의 존재만 말합니다. 상대방 자식의 존재는, 그 사람의 형편은, 그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가 됩니다. 듣는 사람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있을 뿐입니다.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멀어집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비교다. 우리가 자식을 자랑할 때 사실은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내 자식과 내 자식, 내 손주와 내 손주.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들립니다. 듣는 사람은 자꾸 자기 상황과 비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열등감이나 상실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기쁨은 사라지고 남는 건 미묘한 거리감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 애가 취업했어. 오래 준비했는데 이제 좀 안정되려나 봐. 그동안 속도 많이 썩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똑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만 과정이 있고 고생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그래, 힘들었겠네. 다행이다. 라고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공감이 됩니다. 내 자식만 잘 됐다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자식 걱정하며 산다는 연대감이 생깁니다. 손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 보는 게 참 좋더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신기해. 이렇게 말하면 자랑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손주가 있는 사람은 맞아, 그렇지. 라고 공감하고 손주가 없는 사람도 부담 없이 손주 보는 재미가 쏠쏠하겠네. 라고 웃으며 받아줄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가 유지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자식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자식이든 완벽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되는 부분만 말하고 힘든 부분은 숨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저 집은 다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걱정을 안고 삽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눌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우리 애도 사실 고민이 많아 라고 솔직하게 말할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나도 그래 라고 공감합니다. 그때 비로소 대화는 자랑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교에서 멀어지고 공감에 가까워집니다. 내 자식이 잘 됐다는 것을 말하기보다 부모로서 느낀 마음을 나눌 때 사람들은 함께 기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연대가 됩니다. 과거의 일이나 학벌 자랑,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 모임입니다.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역시 우리 학교 출신들은 다르더라고. 사회 나가서 보면 알아. 끈끈한 게 있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맞아, 그렇지.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 학교 안 나온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건가? 나도 여기 있는데 이런 말을 계속 들어야 하나? 말은 안 해도 그 순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말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배제감을 느낍니다. 우리끼리만 특별하다는 말은 결국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옛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다니던 시절엔 이 정도는 기본이었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듣는 사람은 웃으며 그렇죠, 선배님. 이라고 맞장구 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시대가 다른데 자꾸 비교하면 뭐하나. 그 사람은 자기 시절의 자부심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너희는 안 되고 우리는 됐어. 라는 우월감으로 전달됩니다. 그 순간 대화는 경험의 나눔이 아니라 세대 간의 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직장을 다녔고,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성취를 현재의 증명으로 사용하는 순간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군자는 틀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학교, 특정한 경력, 특정한 직함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삶의 한 부분이지 나를 규정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과거의 성취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나왔는지보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도 과거에 대한 집착을 경계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삶입니다. 예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관계를 만듭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에서 멈춰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학교 다니던 시절이 참 좋았어.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도 도움이 될 때가 있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똑같이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우월감이 아니라 회상입니다. 듣는 사람도 저도 학교 다니던 시절 생각나네요. 라고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공감이 됩니다. 내 과거만 특별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저마다의 추억이 있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회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정말 열심히 일했지. 지금 생각하면 좀 무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시대가 달라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자랑이 아니라 돌아봄이 됩니다. 상대방도 부담 없이 요즘은 또 요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집니다. 관계가 유지됩니다. 과거의 성취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재의 증명으로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자랑이 됩니다. 과거를 추억으로 나누는 순간 그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나누고 싶은 건 내가 어디를 나왔는지가 아니라 그 시절에 무엇을 느꼈는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또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저마다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과거든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스러운 부분만 말하고 아쉬운 부분은 숨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다 잘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 과거만 평범한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눌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사실 나도 그때 많이 헤맸어. 라고 솔직하게 말할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저도 그랬어요. 라고 공감합니다. 그때 비로소 대화는 자랑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온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어디를 나왔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이름표가 아니라 현재의 태도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관계는 비교에서 멀어지고 공감에서 가까워집니다.
내가 어디를 나왔는지를 말하기보다 그때 무엇을 배웠는지를 나눌 때 사람들은 귀 기울입니다. 그때 우리의 과거는 자랑이 아니라 공감이 됩니다. 인맥 자랑. 지인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사람이 최근에 있었던 일을 꺼냅니다. 저번에 그분이랑 같이 식사했어요. 집에도 몇 번 갔고요. 사인도 직접 받아줬어요.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다들 감탄하며 맞장구 칩니다. 와, 대단하네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분위기는 신기해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굳이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하나? 결국 자기 자랑하려는 거잖아. 말은 안 해도 그 순간 마음이 멀어집니다. 유명한 사람과 아는 사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름을 빌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감탄하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둡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인맥을 언급합니다. 그분이랑 꽤 친해요. 전화도 자주 하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듣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 이름을 들먹이지? 본인 이야기는 없나? 그 사람은 친분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랑하려던 게 아니라 그저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여길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어. 라는 과시로 전달됩니다. 그 순간 대화는 나눔이 아니라 자기 포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만나고 유명한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외부의 권위를 빌려 말하는 사람인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챈다는 겁니다. 외부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이 약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맥을 자랑할 때 사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겁니다. 나도 이런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말할수록 자기 가치는 줄어듭니다. 남의 이름이 클수록 내 이름은 작아집니다. 내 자신이 내세울 게 없어 유명한 지인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남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말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태도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누구를 아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최근에 좋은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께 배운 게 많았어요. 겸손한 자세가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똑같이 누군가를 만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배운 점을 말합니다. 듣는 사람도 어떤 점이 배울 만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남의 이름으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남에게서 배운 것으로 나를 키우는 겁니다. 친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조언을 구할 분이 있어서 감사해요. 덕분에 여러모로 배우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상대방도 부담 없이 저도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집니다. 관계가 유지됩니다. 인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맥을 말하는 방식이 품격을 결정합니다. 남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과시가 됩니다.
내가 배운 것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성장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나누고 싶은 건 내가 누구를 아는지가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태도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또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맥을 자랑할 때 그 유명한 사람은 정말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친하다고 말하지만 상대방도 같은 마음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친분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번 만났을 뿐인데 친하다고 말하고 인사만 나눴을 뿐인데 아는 사이라고 말합니다. 듣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과장인지 사실인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맞장구 쳐도 속으로는 신뢰를 거둡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인맥은 과시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그 자체로 좋은 사람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생활 수준을 드러내는 자랑.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사람이 최근에 이사간 동네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동네는 확실히 다르더라. 사람들도 다르고 시설도 좋고 이 정도는 돼야 살지 싶더라고. 다들 부러워하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겠다. 잘 됐네. 분위기는 웃으며 축하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 동네는 수준이 낮다는 건가? 괜히 초라해지네. 말은 안 해도 그 순간 마음이 불편합니다. 동네가 좋아서 기쁜 마음을 말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월감으로 표현하면 듣는 사람은 비교됩니다. 내 삶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내가 사는 곳이 초라해 보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쇼핑 이야기를 하다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동네 마트에는 이제 눈에 차는 게 없어. 백화점이나 가야 괜찮은 게 있더라고. 듣는 사람은 웃으며 그렇구나.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마트도 부담스러운데 저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자기 취향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랑하려던 게 아니라 그저 느낀 점을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여길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나는 다른 수준에 있어. 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그 순간 대화는 계층의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것을 누리기도 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물건을 사고, 좋은 곳을 여행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자랑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태도로 사는지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좋은 동네에 산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비싼 물건을 가졌다고 해서 품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과시하는 순간 품격은 사라집니다. 노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넉넉하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겁니다. 진정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삶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사간 동네가 참 조용해서 좋아. 산책할 곳도 가까이 있고, 나이 들수록 이런 게 편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똑같이 동네 이야기지만 우월감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듣는 사람도 좋겠다. 산책로 있으면 정말 좋지.
라고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나눔이 됩니다. 내 동네만 특별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각자 사는 곳에서 소중한 것을 찾는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물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걸 샀어. 오래 쓸 것 같아서 좋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자랑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상대방도 부담 없이 나도 요즘 하나 사려고 고민 중이야. 라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유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방식이 품격을 결정합니다. 가격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과시가 됩니다. 의미를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나누고 싶은 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또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수준을 자랑할 때 그것은 사실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나도 이만큼은 된다. 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겁니다. 나도 뒤처지지 않았다. 는 안도를 얻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인받으려 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항상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아래를 보면 항상 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안정은 비교에서 벗어날 때 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삶에 만족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좋은 물건, 좋은 집, 좋은 동네는 삶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풍요로운 사람은 가진 것을 말하지 않아도 풍요롭습니다. 태도에서, 말투에서, 사람 대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납니다. 관계는 과시에서 멀어지고 진정성에서 가까워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말하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나눌 때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자랑이 아니라 나눔이 됩니다. 사실인 것처럼 포장된 자랑. 모임에서 누군가 최근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잠도 못 자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만 부탁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다들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힘들겠다. 몸 챙기세요. 걱정하는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은 겉으론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랑하는 거잖아. 나는 바쁘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그 순간 마음이 불편합니다. 바쁘다는 말은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듣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걱정해주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둡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부탁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다 맡게 됐어요. 듣는 사람은 그래도 잘하시니까 그런 거죠. 라고 맞장구 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한다면서 결국 하잖아.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은 겸손하게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랑하려던 게 아니라 그저 상황을 설명한 것뿐이라고 여길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나는 특별해. 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겸손의 포장지를 쓴 자랑입니다. 그 순간 대화는 계산된 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힘들다고 하면서 바쁨을 자랑하고 안 한다고 하면서 능력을 드러내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필요한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겉으로는 불평이나 겸손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자랑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인다.
진짜 바쁜 사람은 바쁘다고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을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이 말해줍니다. 오히려 자꾸 말하는 것은 불안의 신호입니다. 부처님도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비교와 집착이 마음의 고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끊임없이 그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바빠서, 능력이 있어서, 필요해서 온갖 이유를 대며 자기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요즘 일이 좀 많아요. 조금씩 처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똑같이 바쁜 상황을 말하지만 자랑이 아니라 상황 설명입니다. 듣는 사람도 힘내세요. 금방 끝나겠네요. 라고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공감이 됩니다. 내가 특별히 바쁘다는 느낌이 아니라 누구나 바쁠 때가 있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바쁨과 능력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방식이 품격을 결정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순간 그것은 솔직함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나누고 싶은 건 내가 얼마나 바쁜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낀 마음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나눔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포장된 자랑은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불평이나 겸손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우월감이 담겨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한두 번은 넘어가지만 반복되면 신뢰가 깨집니다.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멀어집니다. 진정한 관계는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신뢰가 생깁니다. 포장하지 않아도 계산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 뒤에 숨은 진짜 마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자랑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조용히 앉아 생각해 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자랑 뒤에는 다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가치 있어. 이런 마음들입니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열심히 살았어. 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 그걸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랑은 사실 외로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애쓴 시간들, 혼자 견딘 순간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솔직하게 힘들었어. 외로웠어. 라고 말하는 대신 잘 됐어. 성공했어. 라고 말한 겁니다. 약함을 보이기보다 강함을 보이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듣는 사람이 느꼈던 불편함도 사실 이해할 만합니다. 자랑을 들으면서 비교되고 초라해지고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나를 공격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자기 과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남에게 그걸 증명받으려 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할수록 더 큰 소리로 자신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랑을 멈추고 진심을 나누는 겁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혼자 하기 쉽지 않더라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어서 좋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잘못된 욕구가 아닙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성취로 인정받으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더 큰 성취, 더 큰 자랑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존재로 인정받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관계를 만듭니다. 자랑을 멈춘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받습니다. 솔직한 사람, 진심 있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자랑할수록 멀어지고 진심일수록 가까워집니다.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비난하거나 피하는 대신 이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인정받고 싶구나. 저 사람도 외로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그렇다고 자랑을 계속 들어줘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경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리를 두더라도 상처는 덜합니다.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편해집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걸까? 진짜로 자랑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걸까? 만약 인정받고 싶다면 자랑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는 의미 있었어. 이 과정이 힘들었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억지로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함께 웃어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원했던 인정이 찾아옵니다. 성취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관계는 자랑에서 멀어지고 진심에서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랑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자랑을 들으며 참았던 마음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고 힘들게 이룬 것을 알아주길 바라는 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돈과 성공을 말할 때, 자식과 손주를 이야기할 때, 과거의 영광을 떠올릴 때, 인맥을 언급할 때, 생활 수준을 드러낼 때, 바쁨을 말할 때, 우리는 자랑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서툴렀을 때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싸우지 않아도 말다툼하지 않아도 그렇게 거리가 생깁니다. 지나친 자랑은 관계 단절의 버튼입니다. 하지만 공감은 다시 연결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 대신 감사를, 비교 대신 공감을, 증명 대신 존중을 말할 때 사람들은 가까이 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자랑처럼 들릴까 아니면 나눔처럼 들릴까? 그 짧은 멈춤이 관계를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우리 모두 배워가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마음공감 라디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